여러분, 우리가 아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100년에 걸친 아주 격렬한 내전 끝에 탄생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건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스카 시대는요, 말 그대로 피와 불 속에서 일본이라는 국가의 기틀을 다진 정말 엄청난 격동의 드라마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먼저 새로운 종교가 어떻게 끔찍한 전쟁을 불러왔는지, 그리고 한 가문이 어떻게 왕의 자리까지 넘보게 됐는지, 또 이걸 뒤엎기 위한 피해 쿠데타와 황실 내부의 핏줄 전쟁까지. 이 모든 혼란에 거쳐 마침내 법으로 다스리는 국가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순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일본이 아직 일본이 아니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땐 그냥 강력한 힘을 가진 가문, 즉 고조크라고 불리는 호족들이 각자 땅을 차지하고 싸우는 말 그대로 전쟁터나 다름없었어요. 야마토 조정이라고 이름뿐인 중심 세력이 있긴 했지만 실제 권력은 전부 이 호족들이 쥐고 있었죠.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신앙, 새로운 싸움. 여러분, 종교 하나가 들어온 게 어떻게 나라를 뒤흔드는 내전으로까지 번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한반도를 통해 불교가 전래되면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믿음이 생긴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기존의 권력판을 완전히 뒤흔드는 정치적인 기폭제였습니다. 당시 가장 강력했던 두 가문이 이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한쪽은 소가시족. 지금 다른 나라들 다 불교 받아들여서 발전하는데 우리만 뭐 하는 거냐? 뒤처진다. 완전히 진보적인 입장이죠. 반대편에는 모노노베 시족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디서 굴러들어온 외국의 신을 삼겨 우리 고유의 신, 이 카미들이 분노하실 거다 라면서 결사 반대를 한 거예요.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쪽과 아니다 우리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쪽이 그냥 꽝 하고 충돌한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말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침 나라에 역병이 도니까 모노노베 쪽에서 거봐라 다 불교 때문이다 이러면서 소가시족이 세운 절을 불태우고 불상을 그냥 강물에 던져버려요. 상황이 이렇게 험하게지다가 결정적으로 천황이 죽고 나서 다음 왕은 누구냐 하는 문제로 결국 터질 게 터진 거죠. 바로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소가노 우마고가 이끄는 소가시족이 모노노베 시족을 아주 박살을 내버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왕이 되려 했던 시족. 최대의 라이벌이 사라졌겠다. 이제 소가시족의 야망은 정말 하늘을 찌르기 시작하는데요. 이들은 이제 감히 천황의 권위 그 자체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야,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소가시족이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지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처음엔 그냥 라이벌을 이기는 걸로 시작해요. 그러다 자기 조카를 천황 자리에 앉히고 뒤에서 조종합니다. 근데 그 천황이 좀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하니까 어떻게 하냐? 그냥 죽여버립니다. 이게 역사상 최초로 일어난 현직 천황 암살 사건이에요. 정말 대담하죠? 그러고 나서는 아예 자기들 맘대로 할 수 있는 첫 여성 천황을 딱 앉히면서 조정을 완벽하게 손아귀에 넣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가 수슌 천황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꼭두각시 신세에 불만을 품고 언젠가 저 멧돼지 목처럼 미운 놈 목을 베고 싶다고 했는데 이 말을 들은 소가노 우마코가 아, 저거 내 얘기구나 하고 바로 암살자를 보낸 거죠. 이제 정말 시족의 우두머리가 천황보다 위에 있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궁정의 혁명. 영원한 권력은 없다고 하죠. 소가시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우마코의 손자였던 소가노 이루카 때가 되면서 이들의 오만함이 진짜 도를 넘습니다. 그러자 결국 반대 세력이 칼을 갈기 시작한 거죠. 이대로는 안 된다. 황실의 힘을 되찾아야 한다면서요. 이 쿠데타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소가노 이루카가 왕위 계승 후보 중 한 명이었던 야마시로 왕자를 공격해서 그 일가족 전부를 자결하게 만든 일이에요. 이건 정말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죠. 자기들 권력에 방해된다고 황족의 씨를 말려버린 거니까요. 이 사건 때문에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이씨의 변입니다. 주동자는 나카노의 왕자, 그리고 그의 책사 나카토미노 카마타리였어요. 계획이 정말 대담합니다. 한반도에서 온 사신들을 맞이하는 공식 행사 중에 바로 그 자리에서 소가노 이루카를 죽이자는 거였죠.
근데 막상 그 순간이 되니까 암살자들이 벌벌 떨면서 망설이는 거예요. 그걸 본 나카노의 왕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직접 칼을 빼들고 이루카에게 첫 일격을 가합니다. 결국 이루카는 그 자리에서 죽고 소식을 들은 아버지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그렇게 길었던 소가시족의 시대가 하루아침에 막을 내립니다. 자, 쿠데타 성공.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들은 바로 나라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다이카 개신이라는 대개혁을 시작합니다. 첫째, 모든 땅과 사람은 국가의 것이다. 시족들이 개인적으로 거느리던 땅과 사람들을 다 몰수해버려요. 둘째, 당나라를 본떠서 새로운 중앙정부 시스템을 만듭니다. 셋째, 인구 조사를 해서 농민들에게 공평하게 땅을 나눠주고, 넷째, 그걸 바탕으로 세금을 걷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죠. 한마디로 다시는 소가시족 같은 괴물시족이 나오지 못하도록 국가 시스템 자체를 갈아엎은 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황제의 핏줄 전쟁. 이렇게 나라의 틀을 새로 짜고 있었는데 역시 새 나라를 세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밖에서는 엄청난 위협이 닥쳐오고 안에서는 권력 다툼이 벌어지면서 결국 고대 일본 역사상 가장 큰 내전이 터지고 맙니다. 먼저 외부의 충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바로 백강 전투. 여기서 당나라랑 싸웠다가 하루 만에 배를 400척이나 잃는 진짜 재앙적인 패배를 당해요. 이 패배가 일본에 엄청난 트라우마를 안겨줍니다. 이러다 우리도 당나라한테 침략당하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가 확산되면서 빨리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해진 거죠. 이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밖에서만 문제가 터진 게 아니에요. 안에서도 시스템이 무너져 내립니다. 개혁을 이끌던 덴지 천황이 죽고 나니까 왕위를 두고 삼촌과 조카가 싸움을 벌인 겁니다. 바로 진신의 난이죠. 한쪽은 경험 많고 야심 있는 천황의 동생 오하마 왕자, 다른 한쪽은 아버지가 정식 후계자로 지목한 아들 오토모 왕자. 말 그대로 숙보와 조카의 전쟁이었어요. 과연 권력은 정해진 핏줄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힘으로 쟁취하는 건지 이걸 결정짓는 마지막 시험대였다고 할 수 있죠. 자,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율령 국가의 탄생. 이 기나긴 내전의 승자는요, 정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의 100년에 걸쳐 이어져 온 이 국가 건설 프로젝트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된 거죠. 승자는 바로 동생이었던 오하마 왕자 덴무 천황입니다. 아마 일본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천황이라고 평가받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물려받은 게 아니라 직접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자기 힘으로 왕위를 쟁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의 말에 토를 달 수가 없었던 거죠. 드디어 개혁을 완성하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야말로 막강한 힘을 갖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바로 율령 국가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이전처럼 힘센 가문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잘 짜인 법 시스템으로 통치되는 중앙집권 국가인 거죠. 이 율령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리츠는 지금의 형법, 그러니까 범죄자를 어떻게 처벌할 줄 정한 법이고, 료는 행정법, 즉 정부 조직이나 세금 같은 나라 살림에 대한 법입니다. 이제 주먹구구식 통치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나라를 운영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게 새로운 일본이라는 국가를 떠받치는 기둥들이 됩니다. 첫째, 고지키와 니혼쇼키 같은 공식 역사책을 만들어서 천황의 혈통은 태양신 아마테라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라고 못을 박아 정통성을 확보했고요. 둘째, 후지와라쿄라는 최초의 계획 도시를 수도로 건설해서 중앙 권력의 위엄을 보여줬죠. 셋째, 다이호 율령이라는 법전을 완성해서 법치국가의 토대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우리가 아는 덴노, 즉 천황이라는 칭호와 니혼, 즉 일본이라는 국호가 공식적으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 법, 역사, 도시, 그리고 이름까지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원형을 바로 이때 만든 거죠. 자, 이렇게 피와 불로 점철된 거의 한 세기 동안의 싸움 끝에 마침내 일본이라는 나라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막강한 절대적인 권력 위에 세워진 시스템이 과연 영원할 수 있었을까요? 이 새롭고 강력한 국가는 곧 또 다른 거대한 도전에 부딪히게 됩니다.